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시스템은 1977년 설립돼서 1987년 5월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77년 삼성 정밀공업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2000년 삼성 테크윈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2015년 6월에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해서 2018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CCTV, 칩 마운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산산업은 단일 수요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항공기 엔진 사업은 2021년 말에 약 24조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항공 엔진 부문 22.6%, 방산 부문 44.9%, 시큐리티 10.6%, 파워 시스템 4.4%, 산업용 장비 9.2%, IT 서비스 부문 8.3%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 4,150억 원, 영업이익 3,830억 원, 당기순이익 3,01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3.2%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공시 두 건 있었는데요.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돋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작기계 사업부 분할 또는 매각 추진 보도에 따른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공작기계 사업부 분할 그리고 매각 추진 보도가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 시한은 4월 1일 금요일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이 답변을 좀 달라 이제 공시 좀 했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은 상세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상 지난 1일 날 하나의 정밀기계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한다라는 모 매체발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해당 내용에서는 복수의 사모펀드 그리고 두산의 공작기계를 인수했던 글로벌 세아 등이 인수 후보로 좀 거론된다. 즉 구체적인 어떤 인수 후보군에 대한 어떤 명단도 좀 가시화가 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희망 매각 가격이 2천억 원의 수준이고 이 자금을 매각 이후에 항공 그리고 우주 관련된 신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금 사용의 용도까지 밝혀지면서 지금 이 공작기계 사업 부분이 진짜 매각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작기계 부분이 국내 3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DTR 모티브, 현대 위아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의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분의 매각 이후에 이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전면 매각하고 오히려 항공 우주 관련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과 시장의 어떤 이목을 좀 단계 좀 받긴 했었는데 회사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공시 살펴볼게요. 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답변을 할 수 있죠. 확정,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 또는 부인이죠. 근데 회사는 부인, 우리는 해당 없다, 안 한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작기계 사업부의 분할 그리고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회사는 4월 1일 언론 보도된 당사의 종속 회사인 한화정밀기계의 공작기계 사업부의 분할 매각과 관련된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공시 책임자 재무실장 이 명으로 답변을 좀 제출한 거죠. 지금 뭐냐면 우리는 공작기계 사업 부분 매각 안 한다. 하겠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독 보도 형태의 모 매체에서 그럼 이게 허구의 내용을 마치 뭐 사실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단순하게 좀 예민한 어떤 사고로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보도의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다수의 어떤 이 자문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전달된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검토를 했었던 것은 좀 사실로 좀 보여져요. 네.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매각을 해서 이 자금을 동원해서 항공 우주 사업을 가져가는 것보다 공작기계 사업도 나름의 어떤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오히려 사업 역량을 좀 키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의사결정이 좀 작용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부인의 단계이긴 하지만 네네. 추후에 이런 어떤 매각을 추진했다는 어떤 흐름들은 캐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사실이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작기계 관련된 사업 부분이 조금 더 업하기 좀 좋은 시점 또는 다른 좋은 시기에 오히려 매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암시가 아닌가 그렇게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정밀기계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매각 자금으로 항공 우주 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 매각 자체는 부인을 했지만 항공 우주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회사 이 하나 정밀기계를 통해서 좀 매각하고자 하는 이 사업분에 어떤 사업 부분인지가 좀 관심인데 이게 이겁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좀 투입되는 칩 마운터에 대한 관련된 네. 이 정밀 기계 장치를 좀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 특수 정밀사 장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주력 사업, 지금 근간으로 하고 있는 어떤 주력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는 조금 이 업종의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반도체 후공정에 투입되는 이 칩 마운터를 비롯한 자동 선반 그리고 산업용 장비, 공작 기계를 좀 제조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업의 어떤 주력 사업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분리매각하는 것도 회사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집중해서 어떤 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 상황이나 반도체 업황을 이제 고려했을 때 당장의 지금 매각보다는 오히려 사세를 좀 더 키운 이후에 지금 회사의 몸집을 좀 더 키운 이후에 매각해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회사의 내부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최근에 공작기계 사업의 어떤 실적 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반영되고 있는 흐름.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3년도까지는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수요 증가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꾸준한 어떤 매출 호조는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한화그룹의 회장 장남인 김동관 사장이 한화 사내 이사로 선임되면서 우주항공 등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대표님 그렇다면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사업 보고서 잠깐 보면 회사의 주력 사업 부분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내용이 좀 더 잘렸는데 자, 지금 전체적인 또 매출 부분에서는 회사는 항공 엔진 부분 그리고 방산업 그리고 시큐리티, 파워 시스템,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6개 품목으로 좀 이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네. 매출 포지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합계 추세를 좀 보면 항공 엔진 부분과 방산 비중의 어떤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뭐 사실상 IT 서비스라든가 산업용 장비, 파워 시스템,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력으로 보여지는 방산업 다음에 이제 항공 엔진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비전은 항공 엔진 그리고 방산업의 어떤 확장을 좀 더 가져가는 흐름이 좀 맞고 2021년도 초반부터 하나그룹의 어떤 대체적인 또 미래 성장으로 항공 우주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솔루션 그리고 세트랙 아이의 인수를 통해서 이 세 개사가 항공 우주의 이제 허브거든요. 관련된 사업이 기술 개발 어떤 집약적인 성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난해 나로의 어떤 나로, 발사에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자 고체 발사 연료체에 대한 어떤 이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사항들이
사실상 이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미래 먹거리 사업에 좀 집중, 육성하는 어떤 방안에서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항공기의 어떤 제작까지 큰 욕심을 내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을 볼 때 충분한 하나그룹의 이 항공 허브는 저는 그래도 가셔야 될 사업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그러면 전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산주에 한번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전쟁이 끝나도 이 국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쭉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의 방산주 추이를 보면 지금 2019년도에는 2조 4,531억 그리고 2020년도 2조 5,004억 원. 지난해에는 2조 8,842억. 그런데 이게 최근에 중동 순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따는 방산. 네. 방산 수주를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 반영 효과가 지난해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방산 어떤 수주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단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방산주의 어떤 수출 증가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예상해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는 국가의 어떤 기간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주고 단순하게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지형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이 회사 내부의 어떤 안보와 좀 직결되는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국의 어떤 지형 구조라든가 이 무기의 어떤 이 호불호가 좀 다 달리기 때문에 사실 중동을 필두로 했던 뭐 미사일의 어떤 최근의 매출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수출 계약을 좀 타진했지만 개발도상국 역시 이 군비 확장을 통해서 오히려 좀 가시화된 수출권들이 좀 반영된다면 방산업은 오히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오히려 성장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군비 증감의 움직임이 보이므로 방산업 역시 이제 성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뭐 나로 발사 기대감 그리고 세트를 인수 이후에 본격적인 항공 우주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를 좀 잡았어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방산주라고 이 하나그룹 하면 이제 방산주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네. 지금 항공 우주 허브에 관련된 사업 부분은 그리고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고체 연료에 대한 어떤 이 기술력들이 사실상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이 중장기적 비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도약 가능한 좀 사업권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이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이 오늘 6월 15일입니다. 네. 관련해서 한 차례 좀 시세가 좀 부각될 예정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어떤 일봉상의 어떤 주가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사실상 이 저점의 어떤 기점에서는 크게 주가가 좀 이 조정받았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자, 요 구간인데 자, 포인트별로 좀 보여지는 구간에서 그래도 주가가 탄탄하게 지금 단기 중기적 관점에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은 한 5만 1,000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 중장기 관점에서 방산주의 어떤 수요 증가, 실적의 호조 그리고 6월 15일에 누리호 발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어떤 매기 유입 현상을 좀 보여지고 자, 저도 같은 관점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5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만 8,000원, 4만 8,000원에서 5만 1,000원, 4만 8,000원에서 5만 1,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단기 구간에서도 지금 뭐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전제에서 5만 1,000원,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 구간,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 구간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6월 15일 누리호 발사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주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 48,000원에서 51,000원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51,000원에서 53,000원까지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5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광림입니다.
광림은 1979년 설립돼서 1993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압 크레인, 전기 공사용 특장차, 운송용 차량, 환경차 등 중량물 운반용 건설 장비 및 특수 장비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재활용 장비 및 고충 작업과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관절식, 직진식 크레인, 전기공사 특장차, 노면 청소 등 환경 분야의 특장차와 군용 수송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884억 원, 영업이익 114억 원, 당기순손실 2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5% 손실폭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림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지금 일단 시장의 큰 화두가 그 쌍방울 그룹의 쌍용차 인수. 그렇죠. 과연 사실인가 여부인데 조회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인데요. 쌍용차 인수 보도 소식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4월 1일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이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했는데 회사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4월 1일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 지금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보도 관련 사실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회 공시에 답변합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회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쌍용차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우선 협상자 선정이나 계약 체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시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자, 뭐 이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회사 지금 쌍용차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선 협상 대상지의 어떤 선정이나 계약 체결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다시 재공시하겠다는 공시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공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와 다르게 회사는 주식회사 광림의 제3회차 무기명시 이건부 사무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을 했다라고 좀 공시를 했는데 회사는 작년 5월 11일에 취득한 권면총액 100억 원의 이 전환사채를 100억 원에 다시 매각을 한 겁니다. 회사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4월 1일 날 BSI 1호 조합을 통해서 7억 5,697만 100원. 지금 7억 5,697만 100원은 이자로 좀 보여지는데 네네. 100억 원의 이 권면총액 100억 원의 사채권과 7억 5,697만 100억 원의 어떤 사채 이자를 납입받고 회사는 계약금 4월 1일 10만 원, 4월 4일 잔금 97억 5,697만 100원을 받는다라고 좀 밝혔는데 회사 전환가액 조정을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 조정 후 전환가액이 2,510원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 현재 2,510원짜리 전환사채를 오늘 주가가 4,560원인데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을 제3자에게 다시 이 거의 뭐 7억 원에 거의 이자만 받고 넘긴다? 자, 이거는 조금 다소 이 의아한 소위 좀 냄새가 좀 나는 공시가 아닌가. 지금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가격에 이 사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고려를 한다면 또는 내일장까지 오히려 시세를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거의 뭐 2배 육박한 사채의 어떤 시세 차익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매각가액이 너무 빠르게 좀 매각된 것은 아닌가. 또는 지금 매각의 어떤 프리미엄이 없이 좀 이 제3자를 하여금 오히려 좀 특혜나 어떤 이 부당의 어떤 이익을 좀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개별적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그럼 광림이 쌍용차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쌍용차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일단 이 광림 컨소시엄이 인수 자체에는 좀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도 자금력 아니겠어요. 이 인수 자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한다 치더라도 이 쌍용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할 텐데 대표님 이거 조달 가능할까요? 사실상 뭐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고배를 좀 마시긴 했지만 회사가 그때 당시에 한 1,200억 원의 이 자금은 좀 조달을 했었어요. 근데 내부 유보자금, 그룹사의 모든 유보자금을 좀 동원한다면 3천억 원대의 어떤 자금은 충분히 좀 조달이 됐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공식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후에 계약 체결 이후에 1조 원 가까이 해당하는 운영 자금이 좀 투입이 돼야죠. 그렇죠. 단순하게 인수만 해서 청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키워서 신차의 어떤 모델, 연구 개발비도 좀 투입이 돼야 되고 다시 이제 차량의 어떤 양산을 위한 운영 자금도 좀 확대를 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조 원 플러스 알파가 좀 예상되는 이 자금을 어떻게 좀 조달할 것인가. 과거에 에디슨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 관점에서는 3천억 원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좀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좀 내는 이 답변이 이 키스톤 PE와 강성부 펀드를 통해서 이 FI 재무적 투자자를 좀 유치했고 이에 따라서 자금 여력을 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좀 전달해 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모든 이 재무적 투자자가 이탈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채권자의 어떤 관계 지폐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좀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쌍방울 이 그룹에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어떤 인수 대금 1차 인수 대금에는 이견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네. 이것도 사실상 1조 원의 어떤 이 육박하는 운용 자금에 대한 조달은 큰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회생법인 법원에서도 좀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 역시 뭐 일단 적임자가 있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한 차례의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쌍용차의 모든 매각 일정이 다시 딜레이가 된 겁니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오히려 자금력을 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우선 협상 대상지의 어떤 선정의 제일 그 가장 큰 부분은 자금의 어떤 여력 그리고 1조 원대의 운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좀 풀어가야 될 숙제일 것 같고요. 회사 측에서 이제 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좀 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근데 특장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광림이 이 완성차 관점에서 쌍용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회사의 지금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을 좀 보면요. 회사는 특장차입니다. 특수 장비 차량이라고 해서 네. 트럭을 개조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환경 정화차 같은 것도 거리의 노면을 청소해주는 이 청소 솔이 좀 돌아가는 차량도 있고요. 물을 뿌려주는 이 살수차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쓰레기를 수거해는 이 환경차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전기 전선을 좀 올려주는 이 크레인이죠. 크레인 차량부터 해가지고 특수 중량물 차량들을 모두 만드는 회사가 바로 광림입니다. 여기다 이 군 수송 장비죠. 60 트럭이라고 좀 불리는데 군용 수송 트럭까지 광림이 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특장 부분과 클레임 부분 그리고 광학 필터는 나노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 두 건을 좀 예외를 하더라도 지금 중량물 차량은 완성차를 기반으로 해서 개조를 해서 특수 장치를 착용한 자, 그 장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쌍용차의 어떤 기업 통일성사의 어떤 SUV죠. 스포츠 유틸리티 전문 이 기업의 어떤 인수를 통해서 그리고 트럭과 버스를 또 개발했었던 이 쌍용차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광림과의 사업 시너지는 저는 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특장차의 어떤 산업이 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장차 그다음에 이 중량물 차량의 경우에는 특수한 이 수요만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 자동차 완성차 시장에서는 승용이나 승합이나 이동 수단을 좀 근거로 하는 이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그렇죠.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데 특장차는 이 전체의 어떤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게 좀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광림이 쌍용차 인수를 통해서
특장차 시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좀 이치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적인 시너지는 좀 있지만 이런 특장차 장비 장치를 좀 제조, 개발하는 이 회사에서의 쌍용차 인수 이후에 오히려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선행되는 그런 사업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시너지는 부분적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제 전기차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젤차의 강점을 지닌 쌍용차를 품는 게 좀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든 타임이에요. 쌍용차 입장에서도 지금 완성차 시장에서의 이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서의 어떤 시장의 이 산업 변화는 이미 시작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용차도 빠르게 수소차라든가 지금 전기차로서의 어떤 이 산업 부분을 빠르게 좀 선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원매자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 투입이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출자 지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전기차 개발이 자꾸 더딜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완성차 업체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내부적인 어떤 양산 시설, 양산 설비를 좀 조립하는 이 공정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이 전기차의 어떤 기술력이 상당히 좀 이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력은 또 아니거든요. 네. 이 전기차의 핵심은요, 사실은 이 배터리, 그다음에 이 모터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 차량 경량화 장치라든가 차세 제어 장치의 어떤 구동 장치는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탄탄한 재무적인 어떤 이 기반을 통한 충분한 운영 자금 지원이 된다면 쌍용차도 이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어떤 진입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좀 크게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너지가 있다 없다를 좀 논하는 것이 좀 아니지 않겠는가. 결론은 지금 돈인 거예요. 많은 이 투자자들이 동원된 운영 자금을 출자해서 빠르게 전기차 시장으로 좀 이 사업 부분을 좀 바꿔간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쌍용차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군, 이 승용차 시장 부분이나 스포츠 유틸리티의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사실상 이 고려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일단 뭐 전기차 전환 자체는 큰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자금 지원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쌍용차 노조와 또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에디슨 컨소시엄 당시에는 좀 크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채권단도 채권단인데 사실상 이 회생 법원에서도 지금 에디슨 이부의 어떤 선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쌍용차 인수를 기회로 해서 주가만 무려 뭐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회사는 현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 폐지 절차에 좀 들어가는 그런 지금 상태에 좀 놓여지기도 했고 쌍용차와의 계약은 모두 해제가 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 원매자를 구해야 될 쌍용차 입장 또는 회생법원의 입장에서는 두 번 똑같은 실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죠. 그렇다면 관건은 자금력인데 이 자본력을 갖출 수 있는 회사, 자본력을 충분히 갖고 회사를 정확하게 좀 잘 인수해서 경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좀 숙제가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지금 채권단의 어떤 동의 절차에서도 사실상 관건이 했던 부분은 자금력이었어요. 지금 뭐 이 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어떤 이 출자, 채권을 현물 출자로 지분으로 좀 받아가는 어떤 의사결정 이후에 거의 들어온 대금에는 뭐 상당수 채권자에게 쥐어가는 어떤 돌아가는 현금의 부분은 미미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건 관건적인 부분에서 채권단의 어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채권단으로 하여금 좀 지급되는 현금의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숙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 현금 지급분 이후에도 사실상 이 자금을 완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관건은 자금 조달인 것 같네요. 실제로 인수가 무사히 성사된다면 너무 다행인데 이 에디슨 컨소시엄처럼 이제 주가만 띄워놓고 또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쌍용차 그룹이 4월 1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연이었었죠. 뭐 그룹주 전체가 다 상한가입니다. 뭐 쌍방울, 비비안, 미래산업, 광림, 나노스, IOK. 자, 지금 이게 사실상 누가 봐도 다소 인위적인 어떤 형태고 네. 쌍용차 인수를 하는데 핵심적인 어떤 관계사인 광림이 상한가 기대감에 좀 반영된다면 좀 이해를 좀 하는데
자, 비비안 소금 만드는 회사, 쌍방울 소금 만드는 이 회사에 이 쌍용차 인수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래요? 쌍용차 그룹의 컨소시엄 기도 효과가 반영되더라도 지금 사실 이 과밸류로 좀 반영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좀 맞다. 왜냐하면 에디슨 EV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에디슨 EV가 사실상 세미시스코 인수를 통해서 에디슨 EV로 좀 상호를 좀 변경한 바 있었고요. 네. 이후에 지금 이 UNI였죠. 지금 에디슨 EV 그리고 최근에 SM그룹의 남선 알미늄 관련된 이 종목들이 쌍용차 인수 관련된 소식들이 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최종적으로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에 좀 인수를 타진하면서 나머지 주가는 오히려 반대의 흐름, 즉 급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쌍용차 쌍방울 그룹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좀 상한가를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좀 맞다. 네. 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림 오늘 이 가격 제한폭가 좀 상승해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가 부분만 좀 보더라도 지금 광림의 경우에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한가인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본다면 지금 1700 3월 24일을 기점으로 대량 거래가 좀 수반됐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인수가 시야가 됐던 4월 1일부터 오히려 거래량이 좀 급감하는 행태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광림의 경우에는 100억 원대 이 전환사채 그림 그리고 쌍용차 인수를 기점으로 전환사채 매각을 통한 어떤 일종의 지금 이 불공정 거래 행위도 좀 의심이 된다라는 어떤 이 설들도 좀 있고 지금 오늘 비비안의 경우에도 지금 가격 제한폭가 좀 상승해 있는데 네네. 자 지금 뭐 관련된 모든 종목들 한 5개의 쌍방울 그룹주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좀 반영되는 흐름이 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것은 좋지만 자금 동원력에 대한 어떤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도 이건 매수하기는 좀 좋은 위치는 좀 아니에요. 자,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은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3,200원. 3,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3,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네. 보유자 관점에서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 큰 폭으로 좀 줄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광림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3,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에디슨 EV의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광림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2001년 설립돼서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AI 솔루션, OTT, 네트워크 솔루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며 주력 시장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시장입니다. 지배회사인 가온미디어는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종속회사 가온 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격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과 오픈 스탠다드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속회사인 모비케이는 스마트 액세서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IP를 적용한 다양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엔터테인먼트 굿즈, 스포츠, 음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279억 원, 영업이익 270억 원, 당기순이익 19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54%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고부가 가치 제품 매출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상승했고 자회사의 국내외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2가지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공정공시, 회사의 장래 계획을 공시하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정보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개년 동안 주주 환원 정책을 계획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 2022년도 올해는요. 연간 5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 그리고 2023년도와 24년도는 전년도의 별도 기준의 단기 순이익 기준의 20%에서 30% 수준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현금 배당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별도 기준의 단기 순이익 기준의 배당 성향을 20% 수준 이상에서 배당 총액을 결정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주식 배당입니다. 올해부터 2024 사업년도에 주식 배당률, 시가 배당률을 2에서 5% 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겠다. 정보 제공자는요, 가온 미디어고요. 국내외 투자자, 이해 관계자를 통해서 공정 공시 이후에 수시 공시를 좀 제공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부터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주주 환원, 주주들에게 우리가 베풀겠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는 50억 원 이 규모의 자기 주식,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전체 이 별도 기준의 단기 순이익의 20에서 30%.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별도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규모에서 자기 주식을 또 취득하겠다. 오. 두 번째 현금 배당은 별도 기준의 단기 순이익 기준의 배당 성향 20%. 배당 성향이랑 역시 100억을 만약에 단기 순이익 기록했다. 20억 원을 배당으로 책정한다는 거죠. 지금 자기 주식과 배당 성향을 모두 합하면 미니멈 기준의 40%, 전체적으로 40%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 반은 배당금을 좀 지급하는 거고요. 절반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뜻이 되는 건데 회사는 이에 따라서 주식 배당률 2%에서 5% 수준의 배당률을 좀 통해서 좀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 달래기에 돌입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고요. 두 번째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주식의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공시했는데 아까 공정공시상에서 나와 있는 올해 2022년도부터는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좀 매입하겠다는 공시입니다. 계약 금액은 50억입니다. 오는 4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가 안정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를 해서 미래에셋 증권과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50억 원의 이 자금으로 10월 3일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거나 좀 주가가 좀 소폭을 좀 하락을 하는 구간에 자사주를 좀 매입해서 주가를 좀 방어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해석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가 3개년 주주 환원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주 환원 정책 물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최근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주총이라면서 이제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단순하게 가온미디어 지금 공시를 좀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결과 있었고요.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4월 1일자 공시를 보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개년 동안 주주 환원 정책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 공시의 어떤 타이틀만 본다면 굉장히 회사가 주주를 좀 배려하고 네. 주주들에게 뭔가 환원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좀 좋은 회사로 좀 이 오인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회사를 좀 잘 모른다면.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회사 3월 25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했는데 안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이안 별도 재무제표 승인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이 됐고요. 이사 선임 원안대로 가결 그리고 이사 보수의 한도 승인 그리고 감사 보수 한도 승인 5호 의안 임원 퇴직금의 규정 개정의건도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크게 다른 내용도 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냐면 네네. 5호 의안입니다. 임원 퇴직금의 규정 개정인데 그래서 왜 공시를 제대로 읽고 왜 반드시 읽어야 되는지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공시를 보기 전에 이미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계획했던 안건의 모든 사항들은 좀 나와 있는데 자, 안건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참고사항 이외에 자, 목적사항별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1호 이하는 뭐 재무제표 승인 안건이니까 쭉 내려서 우리가 좀 보고요. 네네. 지금 내용이
한참 좀 내려가서 봐야 네, 되는데 내용이 많네요. 네, 지금 이게 스크롤이 좀 단순하게 좀 오류가 좀 있어서 네네. 조금 더 작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네, 좀 더 다시 보도록 확대해서 하고요.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좀 장비가 좀 속을 수는 네. 있는데 자, 이 주석이 들어있어서 한참 후에 내려야 됩니다. 네,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네,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자, 좀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사업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네네. 자, 각각의 안건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네네. 사회이사,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련된 안건들이 있었고요. 자, 이사 보수 한도액은 지금 50억 원으로 좀 한도액을 지금 설정해놨고 네네. 감사 보수액도 지금 5천만 원 좀 설정했는데 자, 여기 회의 목적사항에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이 좀 됐는데 하단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의 시기도 좀 명시를 좀 했고요. 네네. 정의의 규정도 좀 추가를 했고 지급 제한의 사유를 취급했는데 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특별 위로금 지급 한도의 제한을 좀 명시했는데 지금 회사는 3배를 보수 총액의 3배를 한도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의 보수 총액이 50억 원이니까 3배면 얼마죠? 150억 원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금액 명시는 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 감사의 보수 한도액, 특히 아까 이사 보수 한도액이 50억 원이었죠. 만약에 이 전체 보수 한도액 40억 원이었다면 3배면 120억 원이 되는 거죠. 자, 이 문구가 뭐냐면 지금 이 임원퇴직금의 어떤 규정 확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당수 이 대표이사 또는 이 최대 주주의 어떤 특수 관계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많은 이득이 좀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는데 자, 이게 소액 주주들의 어떤 반발로 좀 작용이 되면서 회사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꺼내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게 좀 오너 일가 지분이 14%에 불과한데도 안건이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기업 문화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까지 사실 이 반영됐던 이 이유는 이 소액 투자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주의 관점에서 이 안건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죠. 네. 우리 앵커님이 보시더라도 공시의 타이틀을 제대로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문구나 용어들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소위 소액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좀 큰 것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데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 소액 주주들이 좀 더 규합을 해서 회사의 어떤 부당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주주 권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는데 가온 미디어의 경우에는 사실상 2대 주주, 3대 주주 어떤 기관들이 어떤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어떤 주주 권익 운동이 좀 많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관점에서 가오미디어도 사실상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으로 14.3%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네. 회사의 어떤 최종 이 경영진 최대 주주가 사실상 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꼼수를 좀 부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주 가치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어떤 이 지분 가치에 따른 이 배당 금액도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페어플레이 관점에서도 이건 좀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닌가 좀 씁쓸한 공식 아닌가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소액주주들과의 그런 좀 깊은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광림, 가온 미디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